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4강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단원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TV를 보다가 한 가지 장면을 보고 문득 의문사항이 들었어요. 함께 이 내용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로 못 나가니까 이제 집에서 놀 거를 찾는 거야.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세일해서. 아니 좀 필요한 걸 사야 되지 않아? 언박싱 엄청 하네. 뭐가 또 부족해? 응? 심하니까 우리 아니 집에서 그래, 쇼핑을 맞아. 하면서 오늘은 20번 성공했다 그러면 뭔가에 아이. 안 깨졌어. 카페트에 스며들었지? 아니 말짱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모두 영상을 잘 시청을 하였나요? 지금 이 장면은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하는 행동을 초점을 잡은 부분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나온 다른 패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다들 너무 재밌다, 남편의 취미가 독특하다, 남편이 귀엽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굉장히 마음이 넓다, 부인이 굉장히 이해심이 깊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나요? 네, 맞아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부인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혀 가사노동에 참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을 발로 차면서 장난을 치고 심지어 화분을 넘어뜨리는 사고까지 치고 말죠. 이런 장면이 지금도 여과 없이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시청한 이 내용이 오늘 배울 양성평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다음 만화를 볼게요. 첫 번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미술작품 만들자. 그런데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 원래 여자들이 잘하잖아. 과연 여학생들이 미술작품을 잘한다고 해서 여학생들만 해야 되는 걸까요? 다음 그림을 봅시다. 체육 시간이었나 봐요. 남학생들이 무거운 매트를 정리하려고 하자 여학생들이 여자들은 무거운 거 못 들어. 남자들이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학생들이 무겁다고 해서 이 물건을 안 드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는 꾸미기, 그리고 남학생은 힘. 이렇게 각각의 일이 정해져 있고 반대의 일은 서로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미술가들 중에서 남자도 많고요. 그리고 장미란 선수처럼 아주 힘이 세고 건강한 운동 여자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고정관념이에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남자 교사는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할 것 같다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 기사 면허를 땄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채용할 수 없다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 할 법한 직업, 유치원 교사, 간호사 같은 직업에서 남자를 소외시키는 경우, 그리고 여자들이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찰, 소방관, 중장비 기사, 대리운전과 같은 직업에서 여자들이 소외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발휘할 수 없으니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개념일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게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리, 의무, 자격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양성평등을 여성들을 더 우리가 우대해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게 차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누구나 성별에 관한 편견이 없이 평가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영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그림이죠. 아내만 육아에 참여하거나 아내만 가사노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부가 양성평등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거겠죠? 서로 가사와 육아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며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라서 힘이 쓰는 일을, 여자라서 섬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잘하는 일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배하여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은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된 관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여자가 어디 그렇게 경박스럽게 크게 웃어.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우리는 성차별에서도 비로소 벗어나서 성별의 구분 없이 누구나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여학생이 라는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란 건 바로 그 옆에 있던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여학생이 왜요? 그 남학생이 선생님에게 굉장히 정확한 잘못된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는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게요. 상민이는 얼마 전 TV를 시청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성차별적인 내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민이가 느낀 이 감정이 바로 선생님이 어제 TV를 시청하다가 느낀 감정과 동일했어요. 선생님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방송국에서 좀 더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좀 더 섬세하게 방영을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21세기에도 이런 내용들을 숱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겠죠.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양성평등에 취약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대중매체에서 나온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문제점이 없이 나온다면 우리는 누구나 성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대중매체나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한다면 해당 방송국 홈페이지에 정중하게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노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예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직업을 얻는 것에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한 디자인을 앞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행평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포스터 그리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내용이니까 내가 만약 포스터를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번 기회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다?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우리가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조건 똑같다는 건 조금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5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으니까 여자도 5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은요, 이렇게 양적인 동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되, 그리고 동일하게 대우를 받되, 생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차이는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영상이 끝나고 학습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